캐런 베스 LA 시장이 한인타운으로까지 시위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오늘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한글 대응 매뉴얼도 배포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이번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시에서 단속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육군 창립 25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리는 내일 워싱턴 DC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충돌을 우려해 DC에서는 시위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워크의 이민세관 단속국 수용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수감됐던 4명의 이민자가 탈출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지난주 수요일 한인타운으로까지 시위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한인들을 위한 한글 대응 매뉴얼도 배포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공식 성명서를 통해 지난 수요일 밤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시위와 관련해 타운 내 경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대응이 주말 동안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들의 우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다운타운 일대에 발령한 통금을 한인타운까지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베스 시장은 한인타운 내 시위와 관련해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대체적으로 큰 위협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rrest that took place last night was not for looting, was not for violence. It was for unlawful assembly and curfew violation. What I noticed when I was traveling the streets late last night is that the people that were out on the streets were young people waving flags, and they were not violent. That was not the group that has committed the vandalism. LA 시장실 측은 한인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한글 대응 매뉴얼도 배포했습니다. 통행 금지 지역은 5번과 10번 프리웨이 사이, 그리고 10번 프리웨이와 110번 5번 프리웨이 교차로 지점까지며 거주자나 출퇴근자 등 예외 조항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단속 시 고용주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개 구역과 비공개 구역의 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식당이나 주차장, 사업체 로비는 공개구역이지만 사업체 내부 비공개 구역은 IC의 행정영장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이 발부하는 사법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주들은 비공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IC 요원이 왔을 경우 사법영장 제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족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출생증명서와 여권, 사회보장카드와 개인 납세자 번호, 이민 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상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 부재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보호자를 지정해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시장실 측은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주요 핫라인 정보가 담긴 한글 안내문도 배포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바인시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시 여러 지역에서 단속작전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바인 씨는 성명을 통해 이번 단속 활동은 형사사건 수사 대상 중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특정 개인을 찾기 위한 것이며 불법 체류 신분을 이유로 한 광범위한 단속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캐슬린 트렛에도 어바인 씨 의원은 이민 단속을 알리며 불법 체류자들은 외출을 삼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아이스 활동을 목격할 경우 오렌지 카운티 신속 대응 네트워크에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이번 연방 단속 작전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임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LA 주 방위군 배치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몇 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제구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명령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률상 권한의 범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항소법원에 긴급 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를 즉시 받아들였고 다음 주 화요일 본격 심리에 나섭니다. 뉴섬 주지사는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법의 지배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전역으로 번지자 대응을 명분으로 주 방위군과 해병대 4,100명을 투입했습니다. 이 중 2,100명이 LA 지역에 배치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육군 창립 250주년을 맞아 내일 열병식이 예정돼 있죠. 그런데 내일 워싱턴 DC에 천둥이 치고 세찬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저녁 무렵에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병식은 동부 시간 저녁 6시 30분, LA 기준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행사 참석자들은 기상 상황에 유의하고 대피 계획을 세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병식에는 군인 6,600명과 헬리콥터 50대, 미군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탱크 28대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28대, 2차 세계대전 때 운용한 B-25 폭격기 등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열병식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100여 개의 노킹스 시위가 미 전역에서 열릴 예정인데 위험한 충돌 등을 피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는 시위를 열지 않기로 주최 측은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에 위치한 이민세관 단속국 수용소에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최소 4명의 이민자 수감자가 사라지면서 탈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뉴저지 뉴워크에 위치한 델라니홀 IC 수용시설에서 50여 명의 이민자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시설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4명의 수감자가 실종됐으며 탈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는 수감자들이 제공되는 식사의 질과 배식 시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격분했고 수용소 내 기숙사벽 일부를 무너뜨리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침대 시트를 엮어 밧줄을 만들어 3층에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탈주한 수감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델라니홀은 민간 교정회사인 GEO 그룹이 운영하는 교정시설로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와 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개소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반대에 부딪히며 수용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일부 연방 하원 의원들과 뉴욕시장이 시설 안으로 진입하며 뉴욕시장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탈주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어제 오전에도 해당 수용소 앞에서는 약 30여 명의 시위대가 IC 체포 및 구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라모니카 메가이버 연방 하원 의원이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구금시설 수감자 폭동 및 탈주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악대가 지난 5일에서 9일 전국의 등록 유권자 1,26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8%,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퀴니피악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기 행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외에 다른 기관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 40%로 나타났습니다. 이슈별 지지율에서는 그나마 이민 문제가 43%의 지지를 받으며 다른 이슈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지지율은 40%, 무역 분야 지지율은 38%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으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화 단계 징후가 있어 공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 13일 밤 9시쯤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수백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발사한 미사일이 150에서 200기며 약 9곳이 타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역시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수십 기를 포착해 이스라엘 각지에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군 전력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요격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조당국은 이란의 공습으로 수도 텔라비브에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도 다양한 탄도미사일 수백 기가 발사됐다며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미사일이 텔라비브의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을 겨눴으며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낙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사악하고 악랄한 이스라엘 정권이 큰 실수와 오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미국 정권의 인지하에 저질러졌다며 미국도 보복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13일 새벽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 등 군사 목표물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장은 나탄즈 핵시설 내부에 방사능과 화학오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공습의 배경에 대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넘어 핵무기화 단계로 나아갈 징후가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전에 공습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 13일 긴급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문제를 다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공습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직접 밝히면서 미국이 이번 공격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 미국은 중동의 미군 가족과 외교관 일부를 철수시킨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습 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걸 강조했는데 사실상 미국의 재가를 받았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미국이 군사 지원이나 작전 개입을 하진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현지 시각 15일 오만에서 열리기로 한 미국과 이란과의 6차 핵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목표가 이란을 다시 핵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A 다저스 김혜성과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절친한 친구인 두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오늘부터 주말 사흘 동안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2017년 넥센 시절부터 함께했던 동갑내기 절친 김혜성과 이정후는 시범 경기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빅리그에선 첫 대결입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두 사람의 인연을 소개하며 한국인 선수의 대결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MLB.com은 이정후와 김혜성이 계속 성장하면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의 경기도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3연전의 첫 경기에서의 선발 맞대결은 불발됐습니다. 공개된 선발 라인업에 따르면 이정후는 1번 중견수로 나서는 반면 다저스 김혜성은 선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에 있는 다저스가 2위 샌프란시스코에 한 게임 차로 앞서 있어 이번 라이벌전의 열기는 더욱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3천여 명의 선수와 5천여 명의 관중들이 참여하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
태권도 한마당이 다음 달 애너하임에서 개막됩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지구촌 태권도인들의 축제인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올해로 30회째를 맞아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해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 열렸지만 2008년 미국에서 열린 이후 올해 30회째를 맞아 미국에서 개막합니다. 해외의 지도자가 바라는 한국의 태권도, 그걸 이번에 좀 실현이 됐으면, 그리고 한국의 여태까지 한 태권도는 대학생 위주, 젊은 학생들의 위주의 대회가 됐었는데 이번 계기로 전 에이지,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태권도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 태권도 외길 67년을 걸어온 강창진 사범. 어바인에서 45년 동안 제자를 양성하며 81살의 나이지만 태권도의 강점인 발차기 기술과 주먹, 손기술 등을 결합한 동작, 절도 있는 품새를 선보이며 태권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란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한마당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또 강사범은 자라나는 미주 지역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정신인 예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만 하는 태권도가 아니라는 것을 좀 부각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권도는 예종이라고 하죠.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나는데 우리가 그 예의를 본의로 태권도를 해야 됩니다. 올해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애나하임에서 7월 17일 시작해 19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집니다. 태권도는 세계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이제 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을 미국에서 한번 30주년 기념에 하게 된다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기원 시범단이 시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경사가 됐으니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수련생들의 대회, 품새, 호신술, 격파 대회가 준비됐고 40명으로 구성된 국기원 시범단의 무대 등으로 방문객들은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올해 1호 태풍 우딥이 중국 남부 하이넌섬 해안을 따라 북상 중입니다. 태풍이 덮친 해안에선 야자수가 뿌리째 뽑혀나갔고 각종 교통편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화물선 선원 10여 명이 구조 선박으로 이송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풍랑을 만나 대피하는 겁니다. 올해 1호 태풍 우딥은 중국 남부 하이난섬 서쪽 해안을 따라 북상 중입니다. 하이난섬 곳곳에는 태풍, 폭우 경보 등 3가지 기상경보가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초속 30m의 강풍에 걷는 것도 쉽지 않고 굵은 나무조차 버티지 못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像我是环抱才能环抱过来的这样一棵树，那它是被风给吹断了。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해변엔 강한 비바람만 몰아치고 수중 스포츠도 관광지 운영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각급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항공편과 열차 운행도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강풍에 뽑혀나간 야자수가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 통행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0多年的树，椰子都掉地上，看，椰子树都砸倒了。 중국 기상당국은 오늘 오전까지 하이난섬 일부 지역에 최대 4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풍 우딥은 북상해 중국 남부 광시성 해안가에 상륙한 뒤 다음 주 초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걸로 예보됐습니다. 우딥이 몰고 온 다량의 수증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발생한 200여 건의 산불 여파가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방송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리옹, 앵, 루아르 등 프랑스 중부 지역 상공이 안개가 낀 듯 흐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캐나다 산불로 발생한 두꺼운 연기가 미세 입자를 포함해 최근 며칠간 대기 흐름에 의해 대서양을 건너 알프스 지역에서까지 관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현상이라며 캐나다에서 연기가 올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렵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기오염 감시기관 ATMO는 유해입자가 대륙 간 이동 과정에서 희석 분해돼 지표면 대기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상청 역시 유해 미세입자들은 대기 상층부 5,000m 이상의 고도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델타항공이 6년 만에 한국 직항 노선을 신규 출항합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주 지사와 에린 맨델홀 솔트레이크 시티 시장,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인천 솔트레이크 시티 직항 노선 개설을 환영했습니다. 유타주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며 양국 간의 무역, 관광, 인적 교류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사에는 한복 무대와 함께 리본 커팅 세리머니가 이어졌습니다. 인천 솔트레이크 시티 직항 노선은 주 3회 운항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흐름을 7일째 이어가다 오늘 제대로 밀렸고 3대 지수 모두 3주 만에 하락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주 연속 상승한 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던 흐름이 하루 만에 전격 반전된 건데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6개월 만에 개선됐지만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상승하며 물가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이어 오늘은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에 패닉 셀링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공포지수는 3주 최고치에 도달했고 장은 8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해 추가 하락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예정된 연준의 금리 미팅을 앞두고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조짐까지 보여 좀 더 강한 패닉 셀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나홀로 유일하게 상승한 테슬라가 그나마 투자 심리를 일부 진정시켜 반전 가능성이 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